네, 반갑습니다. 역사쌤 김주한이쌤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랜만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사도 좀 하고 그리고 좀 학교도 이제 옮기게 돼가지고 되게 개인적으로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상을 많이 올리진 못했는데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일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일상적인 혹은 상식적인 그런 역사적 내용들을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찾아뵈려고 하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네. 그래서 내일 이제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그러한 간단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어린이에 대한 옛날 인식은 어땠을까? 어린이날 전에. 그리고 어린이란 뜻은 무엇이었을까? 역사 내용이니까 그래도 어린이날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어린이의 의미, 어린이날의 의미 이런 건 또 어떤 것일까 해서 4가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옛날 사람들에게 어린이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뭐 옛날에 뭐 인터뷰를 할 수는 없겠죠? 어린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고. 그래서 옛날 책들의 제목들을 몇 개를 좀 살펴보면은 동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뭐 동몽선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동몽이라는 것 자체가 어린이를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자를 풀어보면 되게 웃겨요. 아이 동자에다가 몽롱할 몽자를 쓴단 말이야. 혹은 어리석을 몽자를. 애들은 몽롱하다는 건가? 애들은 어리석은 건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준이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봤을 때 어른들의 기준으로 많이 봤다라는 거. 몽롱하다. 이렇게 잘 한다는 거. 그리고 또 옛날 말에서는 이제 황구, 유아라고도 합니다. 뭐 아니면은 이제 뭐 한국사 공부하면 황구첨징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황구, 어린아이를 뜻해요. 근데 황구를 제가 찾아봤는데 누를 황자에다가 입구자예요. 그러니까 새가 입을 벌렸을 때의 그 입 누런 거 아니면 도마뱀 막 이런 거 근데 그 모습이 썩 좋지는 않아요. 이 황구유아 같은 경우의 뜻도 이 젖비린내 나는 아이들 약간 낮잡아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당시 사람들의 인식,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에서 어린아이는 그렇게 높은 존재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린이라는 뜻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는 이자라는 단어에 우리가 글자에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라는 거는 높임말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늙은이, 높으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높임말이거든요. 늙은이는 높은 게 아닌가? 어쨌든 그랬을 때 그 안에서 어린 이를 붙였다는 거예요. 어린 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죄송합니다. 파인애플 펜. 자, 어쨌든 그랬을 때 어린이라는 거지 높은 사람이라는 거지 높은데 어릴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 전에 뭐 황구라든가 아니면은 뭐 동몽이라든가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거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역사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우선 살펴보기 전에 방정환 선생님의 그런 출생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가족사를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이 방정환 선생님은 천도교 쪽에 이제 관련이 있었어요. 근데 천도교는 뭡니까? 옛날에 동학이에요. 동학은 또 뭔데?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의 평등을 강조한 종교란 말이죠. 물론 어떤 쪽에서는 뭐 시천주를 강조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사람은 곧 평등한데 어린아이와 뭐 어른과 여자와 남자와 뭐 이게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방정환 선생님이 결혼을 하셨는데 장인어른이 33인 손병희 씨란 말이야. 손병희 씨가 누구야? 그렇지. 민족운동 가면서 천도교의 대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장인어른과 사위가. 네.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 1922년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날을 이제 제정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더 공식적인 거는 1953년에 방정환 선생님이 이제 조직한 색동회가 5월 1일자로 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방정환 선생님이 이제 어린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많은 글들을 얘기를 해요. 어린이들을 어른보다 높게 해주시고요. 부드럽게 다뤄주세요. 부드럽게. 제 생각에는 방정환 선생님이 굉장히 그 당시에 인플루언서 콘텐츠도 약간 유튜버 같은 느낌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그분이 이제 구연동화라든가 지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애들이 너무 재밌어 한다라는 거지.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거지. 또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무용이라든가 율동이라든가 노래라든가 이런 대회, 또 막 시상대회, 애들 상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대회를 하니까 애들이 엄청나게 몰려 와 막 이러는 거지. 엄청나게 콘텐츠도 많이 만드시고 막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돌아가셨어요. 예. 너무 무리를 많이 하셨어. 어린이들을 위해서 거의 목숨을 바치신 거죠. 30 초반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1927년대에는 이 어린이날을 5월 1일이 아니라 5월 첫째 주로 정했어요. 근데 첫째 주 일을. 근데 5월 1일자로 정한 것도 되게 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5월 1일이 이 새싹이 처음 난다라는 거거든요. 새싹이 처음 난다는 거. 어린애들과 같은 약간 희망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5월 1일로 정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5월 첫 번째 주 일요일로 바꾸면서 일요일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막 모이는 거지. 그때 이제 틈새 시장으로 이제 막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일본이 그냥 이게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 이거 이 조선 사람들 막 어린이날을 핑계로 해서 굉장히 막 활동을 하는데 이러면서 30년대 후반쯤에 어린이날 행사를 이제 중단시켜요. 근데 중단시키는 것도 막 일요일날 행사를 하니까 일요일날 애들을 학교로 보내는 거야.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겠다, 그치? 그런 식으로 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압박을 합니다. 나중에 해방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어린이날 행사가 1946년 5월 5일 일요일이었거든요. 진행되거든요. 그때부터 5월 5일로 정해지고 나중에 1970년대 대통령령으로 이제 정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탄력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이날에 대한 행사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제가 어린이날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요 근래 우리 주변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뭐 잼민이 또 급식충, 요건 뭐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있지만 어린애들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한테 충자가 뭡니까? 잼민이도 의미 찾아보면 굉장히 안 좋은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었던, 옛날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생각했었던 그 어린이날의 그 어린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임. 물론 길을 가다 보면 정말로 좀 혼내주고 싶은 어린애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애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건 사실 우리 어른들이 아닐까. 뭐 유튜브 이렇게 보면서 뭐 AI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또 그렇잖아요. 사실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더 잘 모르는 친구들, 또 아직 그런 친구들을 더 순수함을 지켜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어린이날, 어린이들을 보면서 한 번씩 더 마스크도 벗으니까 더 한 번씩 웃어주는 그런 하루를 여러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